개구리 소년 사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끝나지 않은 질문. 1991년 봄, 대한민국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한 지역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아이들은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말했고, 어른들은 해지기 전에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5명의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고통스러운 미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날의 시작 너무 평범했던 오후.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 초등학생 5명은 학교를 마친 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승철 13, 김종식 11, 박찬규 10, 김영규 11, 우철원 9. 아이들은 가벼운 차림이었고 위험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날씨는 맑았고 아이들이 향한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와 그 말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 해가 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겠지라는 생각.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불안은 공포로 바뀝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갔을 법한 길을 샅샅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신고가 11년짜리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전국이 움직이다 대규모 수색. 경찰, 군, 소방, 주민 수천 명이 와룡산 일대를 수색합니다. 심지어 군 병력까지 투입됩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흔적이 거의 없음. 신발, 옷, 가방 미발견. 길을 잘 아는 아이들. 산은 험하지 않았고 길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종에서 괴담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괴담처럼 변합니다. 아이들을 봤다는 사람, 군 트럭에 태워졌다는 소문,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증언.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데려가진 건 아닐까? 가장 무거운 의혹군 관련설. 와룡산 일대는 당시 군 사격훈련 구역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훈련 중 사고를 목격했거나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군은 관련 없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수색 구역 변경, 일부 지역 접근 제한, 군 기록 비공개. 이로 인해 의혹은 오히려 커집니다. 11년 후 발견. 2002년 9월, 한 주민이 와룡산 자락에서 우연히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합니다. 실종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못 찾았던 걸까? 유골 조사 결과 아이들은 총기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인은 끝내 규명되지 않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 국과 수는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사인 불명.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적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부모들에게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범인이 누구든 사실만이라도 알고 싶다. 남겨진 질문들. 왜 아이들은 함께 있었는가? 왜 도망치지 않았는가? 왜 흔적이 없었는가?
왜 11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아이들은 개구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11년 뒤 아이들은 돌아왔지만 진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2부. 진실은 왜 11년 동안 묻혀 있었는가? 2002년 아이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유골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하지만 11년이 지난 뒤에도 이 질문들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공식 발표가 말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설명되지 않는 의혹들만을 따라가 봅니다. 발견 지점의 첫 번째 의문. 아이들의 유골은 와룡산 자락에서 발견됩니다. 문제는 이 지점이 초기 수색 당시 수차례 지나갔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군 병력 투입, 헬기 수색, 수천 명의 인원. 그런데도 11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없었던 걸까? 아니면 나중에 놓인 걸까? 유골 상태가 말하는 거. 발견된 유골은 자연사로 보기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두개골 손상 흔적, 일부 뼈의 손상 방향, 옷가지가 거의 없음. 국과 수는 정확한 사인 판단 불가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법의학자 일부는 외부 충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총기 손상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군 관련 의혹 우연일까? 와룡산 일대는 당시 군 사격 훈련장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종 당일과 전후로 훈련 기록이 존재합니다. 의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훈련 중 사고를 목격했을 가능성, 오발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 혹은 은폐. 군은 모든 의혹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록 공개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의 이상한 결정들, 수사 기록을 보면 이상한 선택들이 반복됩니다. 특정 가설의 조기 배제, 목격담 축소, 제보 누락 논란. 특히 군 관련 제보는 깊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리였다. 제3의 가능성 민간 가해설. 군이 아니라며 민간인일 가능성은 우발적 범죄, 지역 범죄자, 집단 폭력 가능성.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5명이 동시에 통제되었어야 하고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아이들은 저항하지 않았는가?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5명의 아이가 함께 있었다며 분명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측이 나옵니다. 권위적인 대상 군인 어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순간적인 공포 통제.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 공소시효, 그리고 끝나버린 수사. 시간은 흘렀고 결국 살인 혐의 공소시효는 만료됩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법적으로 영원히 끝난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말합니다. 끝난 적이 없다. 진실을 묻는 목소리는 그때부터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남겨진 기록, 남겨진 침묵. 개구리 소년 사건은 교과서에 짧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아이들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이 무엇을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이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산에 남아 있습니다. 와룡산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밝혔는가? 개구리 소년 사건 3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사건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자. 하지만 잊는다는 건 해결됐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공식 기록이 아닌 보고서에 남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왜 이 사건이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공식 기록 밖의 증언들, 실종 직후 경찰과 언론에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이들을 군용 트럭 근처에서 봤다는 증언, 사격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 밤중에 산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다는 목격다. 이 증언들 대부분은 기록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확인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괴담의 시작. 와룡산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건 이후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밤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산에서 개구리 울음이 갑자기 멈춘다. 해질 무렵 아이 그림자가 보인다. 처음엔 사람들의 상실감이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언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밤에는 오르지 않게 됩니다. 발견 이후 사라진 사람들, 유골이 발견된 후 일부 증언자들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인터뷰 거부 후 연락 두절, 괜히 나섰다는 후회. 한 지역 주민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말해도 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언론이 멈춘 지점. 사건 초반, 언론은 경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보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심층 취재 중단, 의혹 기사 삭제, 미제 사건으로 정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더 파면 피곤해진다. 이 말은 취재 환경을 넘어 사건이 다뤄지는 사회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왜 이 사건은 끝나야 했는가?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 군, 수사 시스템, 언론, 너무 많은 구조가 엮여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며 연쇄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구조.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겪은 또 다른 싸움. 아이들이 발견된 후에도 부모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 규명 요구, 재수사 청원, 기록 공개 요청.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근거가 없다. 부모들은 범인을 잡아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진실, 이 사건이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는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진실보다 체면이 앞섰을 가능성, 끝까지 묻지 않았다는 책임. 개구리 소년 사건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와룡사는 지금도 조용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졌던 길에는 등산로가 놓였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그 산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의 아이였다면 정말 여기서 멈췄을까? 개구리 소년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묻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